여러분들 혹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이렇게 욕심을 부려서 이렇게 배를 갈라서 이렇게 막 그렇게 했다는 이소부화 옛날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요 이야기에 조금 빗대어서 이런 사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최근에 상담했던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30대 중반의 남편분, 오랜만에 부부 상담했습니다. 30대 초반의 와이프분이 같이 상담을 하러 오신 상황입니다. 저는 지금 이 상황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저는 결혼 생활이 서로 고통일 것이며 최악의 경우는 이혼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면서 확실하게 지금부터 선을 그으면서 교통정리를 확실히 해라라고 말씀을 드린 상황입니다. 남편분은 대구의 중견기업에 8년차 정도 근무를 했고 현재 직급은 과장, 와이프분은 직장 다니시다가 현재 그만두고 가정주부의 일을 하시면서 스마트 스토어를 조금씩 이제 엄청나게 활발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준비하고 공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2세를 낳기 위해서 서로 부부간에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결혼이 그래서 막 3년이 넘어가는 상황이었고, 이분들 신혼부부고 내 집 마련 관련돼서 2024년도에 신생아 특례 자금 대출이 나오는 거죠. 와, 정말 좋은 기회고 타이밍 너무너무 좋다. 이쪽으로 포커스를 잡고 초반 중반부를 이분들 내 집 마련, 또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죠. 현재 구축 아파트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상황인데 와이프분도 스마트 스토어 한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자리 잡기 전 상황이고, 그러니까 남편이 외벌이인 상황인 거죠. 연봉, 현재 보유한 현금 자산, 통장에 있는 돈, 그리고 부모님 혹시 양가 부모님 중에서 경제적으로 혹시나 뭔가 좀 도와줄 수 있는 경제적인 상황이 되는 것인가 등등 이런 얘기를 다 합쳐서 포괄적으로 막 이야기를 하면서 거의 마무리할 단계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와이프분이 표정이 이제 물어봐야 하나 아니면 1시간 이제 넘어가는 시간에 약속된 시간도 다 되어 가는데 표정에서 근데 제가 많이 제가 만나 뵙다 보니까 표정만 보면 대충 나오는 거죠. 저분이 뭔가 못다한 말이 있다거나 뭔가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말 못한 표정이네. 그래서 가시기 전에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 다 하고 가시라. 가서 후회하실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만 오늘 영상 촬영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와이프분이 한참 하는 이야기를 제가 길게 했던 이야기인데 짧게 중요한 부분만 한번 말씀드려보면, 현재 와이프분이 이 아내분의 부모님 중에 아버님이 그러니까 장인 어른이시죠. 이 주택 임대업을 오랫동안 해 오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건물을 아파트를 이 와이프분께 증여를 해준 상황은 아닌데, 결혼하고 나서 얼마 후부터 이 아버님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나 건물들이 있는데 그 건물, 원룸 건물에 나오고 있는 월세, 그 월세 반 정도를 와이프분에게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공짜로 주진 않았겠죠. 틈틈이 와서 이 건물 청소 좀 하고, 임차인의 불편한 애로사항이 생기면 네가 해결 좀 하고, 아버지가 내가 시간이 안 되면 네가 가서 상황 파악도 좀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된 업무도 좀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아버님이 여러 가지 일 때 바쁘시고 하다 보니까 와이프분이 가서 중간중간에 그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꽤 많은 돈을 매달 와이프분이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지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남편이 근데 그 돈 있죠. 그 돈 어찌 보면 장인 어른이 와이프가 내 아내에게 그냥 주는 현금이니까 돈인데, 어느 정도는, 자, 남편 입장입니다. 어느 정도는 나와, 그러니까 본인과 본인 집, 그러니까 시아버지, 시어머니 용돈으로 좀 드리면 안 되겠냐. 와이프는 아니 그러려면 건물 임대 운영 내가 지금 다 하고 있는데 같이 좀 하자. 근데 남편은 난 밖에서 일하잖아. 넌 집에서 놀고. 아니 무슨 소리냐. 이건 내 재산도 아니고 아직 증여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 명의로 돼 있는 재산이고, 그 명의도 아버지 거고, 틈틈이 내가 가서 실제적으로 근로노동하면서 받는 월급 개념이다. 어디서 그냥 숟가락을 그냥 얹으려고 하냐. 이렇게 지금 이 갈등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분은 일심동체라는 얘기겠죠. 둘이 같이 벌은 것 한 번에 모아가지고, 한 사람이 경제에 이렇게 관념이 있고 좀 처리가 관리 잘 하시는 분이 한 명 맡아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맞나? 아니면 각자 그냥 서로 관리하는 것이 맞나? 아버지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그 중에서 일부를 내가 반정도 받는다 그랬죠. 그게 와이프분 노동에 의해서 받는 돈인 거죠. 와, 이거 정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제가 봤을 때 들어보니까 바로 답이 제가 탁탁탁 나왔으면 좋았는데 제가 답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분 입장, 와이프가 버는 돈인데 또 즉 맞벌이 개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부부 공동재산 아닌가 저거? 그런데 나는 한 발 양보해서 어느 정도만 우리 부모님께 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만 조금 나와 우리 부모님 용돈 좀 드리면 안 되냐? 저걸 저렇게 화낼 일인가 싶다라는 그 얘기를 남편이 했고, 와이프는 이건 개념이 다르다. 우리 아버지 건물이고 내 것도 아니고 결혼하고 나서 내가 지금 일을 그만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금적으로 좀 팍팍할 수 있다. 그래서 조금씩 주는 용돈으로 주는 상황이다. 이걸 받아가지고 신랑 부모님, 그러니까 나의 시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것이, 그것도 매달 고정적으로 드리는 것이 그건 선 넘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조금 생각해보고 제가 내린 결론은, 남편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괜히 황금알 낳는 거위,
이야기 아시죠? 아까 저번에 말씀드린 거위의 배를 가르지 말자. 와이프분이 나중에 출산을 2세 계획을 잡았다 그랬죠? 출산을 하시고 어느 정도 애 키우고 나서 어린이집에 보낼 거죠? 그럼 그때 복직을 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진정한 그때가 맞벌이가 되는 거죠. 저 건물에서, 그러니까 아버지 건물에서 나오는 그 돈 있죠? 그 현금 돈은 와이프분의 근로소득이자 투자소득이 될 수 있는 거죠. 장인어른께서 와이프 도와준다라고 하지만 결론은 우리 가정에게 도와주는 돈인 거죠. 조금 더 경제적으로 풍족해질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까? 양가 부모님이 보통 노후 준비 때문에 안 돼가지고 오히려 자식분들이 도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경우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데 감사히 하자. 생각을 그러니까 좁고 이게 단기간으로 하지 말고 조금 더 위에서 넓고 길게 보면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자, 나라면 와이프가 한 번씩 건물 가서 청소하고 등교체하고 뭐 세입자 만날 때 내가 퇴근 후에 주말에 시간이 될 때 저라면 저는 무조건 같이 가겠습니다. 장인 어른께 이쁨 받는 사이 대님 얼마나 좋아하시겠냐. 든든하고 장인 어른 입장에서 나를 믿어주시고 이렇게 내가 먼저 장인 장모님께 잘하면 자연스럽게 와이프가 내 부모, 그러니까 내 시부모님한테 잘하지 않겠는가. 상대방이 먼저 바뀌고 먼저 행동하고 내 부모한테만 잘하게 이렇게 되는 걸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바뀌는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와이프도 기분 좋게, 그러니까 남편의 강압에 의해서가 아닌 의무적인 게 아닌 그렇게 먼저 솔선수범하면서 용돈 자연스럽게 기분 좋게 드리지 않겠는가? 열심히 또 운영 잘해가지고 나중에 장인어른이 이쁨 내한테 사이를 믿고 말이죠. 와이프한테 딱 중요를 하면 남들이 그렇게 하고 싶었던 그 간물주 있잖아요. 간물주. 지금 우리가 아파트 투자하고 갭 투자해서 빌라 투자해가지고 점점 돈을 모아서 수익형 부동산 저 간물주 되려고 하는 그 10년, 20년 하는 그 뼈빠지고 우리가 일하고 투자하는데 아니 왜 그게 바로 앞만 바라보고 뭐 그러겠는가 생각을 해봐라. 아니 조금만 더 열심히 몇 년 동안 하면 그게 내 와이프 명으로 딱 떨어지는데 왜 그렇게 단기간 짧게만 그렇게 바라보는가 생각을 한번 해보셔라. 제 말 맞지 않습니까? 라고 했죠. 남편분이 생각에 그 얼굴 표정 보니까 생각이 많아진 표정이 짙더라고요. 관점을 바꾸겠다라고 하면서 헤어지긴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보통 일반 직장인분들이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그 건물을 딱 매수하는 것이 또 운영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월세 그 30만 원 한 달에 받는 그 원룸에서 받는 그 돈이 얼마나 귀한 돈인지를 잘 모를 수도 있다. 왜냐하면 경험이 없기 때문에라고 생각했고요. 결론은요. 잘 하셔라. 와이프분께. 순간의 선택이 아니 10년 평생을 좌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남편이 강압적이고 그래도 내 부모한테 돈을 줘야 된다, 바꾸지 않는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결혼생활 지속이 힘들다라고 본다. 반대로 자 남편분 가시기 전에 생각을 해보셔라. 우리 부모님이 당신 부모님이 그렇게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에서 나는 월세가 있어. 근데 와이프가 갑자기 아니 우리 부모님은 자기 장모님한테 용돈 좀 드리자. 나에게도 좀 써라. 남편분은 그러면 과연 이럴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이 드실지 또 그 건물을 실제적으로 가정이지만 소유하고 있는 그 시부모님들은 과연 그게 기분이 좋을까? 무슨 생각이 드실까요? 라고 입장을 바꾸면 판단이 어려웠던 문제들도 쉬워집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초반에 말씀드린 이렇게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자르는 어리석한 선택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제가 마지막 결론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제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